가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함수가 똑같다 뭐 이거에 대한 내용까지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함수 하러 갈 겁니다. 자, 이건 안 써도 되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함수가 총 4가지야. 첫 번째, 1대1 함수. 두 번째가 1대1 대응. 이름이 비슷하죠? 구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상수함수. 네 번째로는 상등함수. 상등함수. 어이, 남학생들 농구 좀 좋아한다. 손 들어봐. 할 줄은 안다. 손 들어봐. 자, 1대1이 뭐야, 1대1이? 전담 마크. 그렇지. 1대1 마크. 뭐 이런 거 있잖아. 한 선수가, 지우개 없다. 한 선수가 다른 한 선수를 무조건 마크해서 그 선수가 못 움직이도록 막는 거. 뭐 어쨌든 뭐 그런 거. 말 그대로 한 명당 한 명씩 딱딱딱딱 대응을 해요. 그게 이제 1대1인데, 여기서. 그래서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기 전에 함수부터 얘기를 해보자. 자, 수연아. 요 녀석은 현재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연아.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 왜 함수가 아니야? 몇 번째 정의역 원소 때문에? 두 번째 정의역 원소가 두 군데로 가고 있으니까 안 되고, 두 번째 이 녀석은 왜 안 돼? 세 번째 원소가 대응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야. 그치? 그럼 이번에는 얘 함수 아니야? 함수는 맞아요. 맞죠? 함수는 맞습니다. 예, 쓸게요, 옆에. 그런데 1대1이야,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1대1은 아니야. 그치? 왜? 저기 정역의 두 녀석이 공역의 원소 한 놈을 담당하고 있잖아. 2대1이잖아. 2대1. 두 명에서 한 명 담당하고 있잖아. 1대1이 아닌 거지. 맞죠? 그럼 1대1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두 녀석의 정역은 같은 곳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서준아? 안 돼요. 그게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정역은 보통 x로 쓰지. 정역 x1과 x2가 만약에 뭐하다? 서로 다른 녀석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값이 같아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 fx1과 fx2가 달라야 돼요.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다. 맞지? 됐죠? 지 알겠지? 서지 알겠지? 자, 그러면 1대1 대응은 뭐다? 역시 1대1입니다. 그런데 얘는 1대1은 이건 아닌 거지. 자, 옆으로 간다. (1대1) 함수는 창원아 맞아 틀려? 맞아요. 1대1 대응은 맞아 틀려?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1대1 함수인 것은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두 번째, 1대1 함수예요, 아니에요, 가연아? 맞아요. 1대1 대응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두 녀석을 한번 차이를 얘기를 해보자. 처음 배우는 지혜씨, 위에 있는 함수랑 밑에 있는 함수를 보니까 함수인 거는 맞고 위에 거는 1대1 함수라고 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밑에 거는 1대1 함수가 맞는데 1대1 대응도 맞대. 둘은 무슨 차이가 있어? 너가 차이를 직접 눈으로 보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무슨 차이가 있어? 다시. 그렇지.
다시 한번 누가 없다? 어느 집합에서? 공역의 집합 중에서 남은 원소가 없다. 즉 공역의 집합 중에서 저 대응에 참여하는 시역의 원소를 봤을 때 공역과 다르냐 똑같냐의 차이가 나. 알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1대1 대응의 정의는 뭐다? 1대1 함수인 것 중에서 누구를 만족하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것을 만족하는 그 녀석을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즉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보다 더 까다로워서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1대1 함수인 걸 만족하는 건 뭐다? x1과 x2가 다르다. 서로 다른 정의역에 대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 fx1과 fx2가 달라지면 됩니다. 하지만 1대1 대응은요. 그것만 만족하고 끝이 아니라 그 중에서 모든 공역이 다 대응에 참여하는 녀석을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알았죠, 서준씨? 예, 끝났어요. 상수함수로 갑시다. 상수함수, 상수가 뭐야? 상수가 뭐야? 변하지 않는 수, 고정된 값. 영어 좀 하는 사람 손. 나 영어 좋아해요, 잘해요, 손. 이라고 하면 손 안 드나? 창화 영어 좋아하잖아. 아니야? 그냥 불러본 거야. 제가요라니. 영어 좀 잘한다. 없나?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영어 못해? 영어 좀 잘한다 손 없어? 중학교 때 90점 이상 손 자신 있게 손 들어. 콘스탄트가 무슨 뜻이야? 아이 뭐야? 코사인을 왜 써? 뭐라고? 그치. 콘스탄트가 뭐야? 지속적, 그런 뜻이야? 난 몰라. 난 영어 선생이 아니야. 난 모를 수 있지. 왜 나한테 그래? 콘스탄트 뭐야? 일정한 이런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님 말고. 영어는 나한테 뭐라 하면 안 되지. 내가 틀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아? 너희들은 영어 단어를 외우는 사람들이고 나는 10년 전에 외웠던 사람이고. 한물간. 너 토익 쳐본 적 있어 없어? 토익 900점 안 넘으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맞죠? 기분 나쁘네 저거. 그래도 토익 930은 나왔던 사람한테 토익이 990 넌 요즘도 안 나오잖아. 쳐봐라. 유치해. 그 뭐지? 고등학교 영어 수준이면은 한 700점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 800점은 넘기 힘들고. 뭐 물론 잘하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일제 시절이라고? 리즈 시절이라고? 놀래라. 나 뜨끔했잖아. 덥네 내가. 자, 어쨌든 콘스탄트 일정한. 그래서 우리가 상수를 보통 C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C자 따와가지고. 어쨌든 상수는 뭐예요? C, 일정한 수. 자, 그러면 상수 함수는 뭘까? 항상 일정한 수가 나오는 함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F라는 함수에 뭘 넣었는데? X를 넣었는데 뭐가 나와요? 상수값 C가 계속해서 나오는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절대로 너네가 외우지 말아야 될 거 뭐? Y는 C 같은, Y는 2, Y는 3이라고 외우지 마세요. 왜? Y는 C가 상수함수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서. 알았죠? 그거 말고도 상수함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fx는 C로 외워두세요. 왜? 이게 의미 자체가 x를 넣더라도 항상 모든 x를 넣더라도 C가 나옵니다 라는 의미거든. Y는 C 말고. 알았죠? 알았죠? 자, 두 번째. 항등함수의 항등이 뭐야? 항등. 항상 같다. 뭐랑 뭐가 같냐면 넣었을 때의 값과 나오는 값이 같은 것. 그래서 fx, 이게 뭐야? x에 넣어서 나오는 y값. 그게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x. 그래서 얘도 y는 x 맞아요. 근데 y는 x라고 외우지 마세요. 왜? y는 x라는 함수만 항등함수가 아니라 다른 함수들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거든. 자, 대표적인 예시로 가봅시다. 첫 번째, 이건 안 써도 돼요. 상수함수의 예시 뭐 있어? y는 3 이런 것도 있지만 fx는 x제곱도 상수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정의역의 범위를 마이너스 1과 1로만 잡아버리면 마이너스 1 넣어도 1 나오고 1 넣어도 1 나오는 함수, 즉 상수함수가 되겠지. 맞나요? 두 번째, 이번에는 fx가 뭐다? x제곱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얘가 항등함수가 될 수도 있어. 왜? 정의역의 범위를 0과 1로 잡아버리면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 항등함수. 지혜 알겠지? 외울 수 있겠지? 자, 상수함수는 뭐다?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는 함수. 항등함수는 뭐다? 넣은 값이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 알았죠? 네.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뭐 정석 없어도 괜찮아요. 기본적인 문제만 하고 바로 함수는 넘어갈 거야. 자, 보자. 호빵이 쩌네. 이게 바로 나온다고? 뭐야, 이거 하나 나오고 끝이네?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되지. 자, 센으로 가자. 이러면 안 되지. 저건 너무 했잖아. 자, 연습 문제 아마 다 들어박아 놓은 것 같아요, 쟤는. 어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냐면 500번 풀어보시고요. 유형 7번은 별표만 쳐놔 이따가 할 거야. 500번 풀어보시고요. 내가 써놓을게. 풀어봐. 오늘 정석은 보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적어. 후프 507번 509번 기기 3개. 자, 몇 번? 500번 한번 풀어볼게요. 좀 지우자. 자, 500번은 너네 그래프 문제, 함수 문제 앞에 있었지? 몇 번이야? 있네. 482번 풀었지? 그거 풀면서 해보지 않았나 싶네요. 함수다 아니다를 구분할 때 너네들이 어떤 보조선을 그어봤어? 이거 함수야 아니야, 창원아? 함수가 아니죠. 왜요? X축에 수직이 되도록 하는 보조선 하나 빵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2개라는 말은 이 X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Y가 2개입니다 라는 얘기니까 이건 함수 자체가 아닙니다. 즉 함수이다 아니다를 할 때는 어떻게 해봤다? X축의 수직 혹은 Y축의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서 2점 이상에서 만나면 그건 함수가 아니라고 불렀어요. 맞죠? 그런데 500번은 뭐야? 1대1 함수,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기억 가보자.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어. 이것만 그릴게. X축, Y축 빼고. 니은으로 가보자. 어떻게 생겼어? 요렇코롬 생겼어. 디귿은요? 요렇게. 리을은요? 이렇게. 미음은요? 너무 밑에 있다. 미음은요? 이렇게. 비읍은요? 이렇게. 자, 일단 함수야 아니야? 함수는 다 맞지? 왜? 아까처럼 X축에 수직이 되도록 하는 보조선 빵빵 그어봤을 때 절대로 2점에서 만나거나 하는 그런 함수는 없어요. 맞죠? 그래서 함수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볼 때 다음 대응 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음 함수 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음 대응 중 하면서 함수인 것 찾기, 1대1 함수인 것 찾기, 1대1 대응인 것 찾기 막 물어볼 때 함수이다 아니다 구분할 때 아까 X축에 수직인 보조선 잘 그어봐. 근데 지금은 함수 중에서 뭐예요? 1대1 대응, 1대1 함수 찾으래. 일단 리을 탈락이지. X축의 평행 혹은 Y축의 수직인 보조선을 그어봐. 이게 뭐야? 이 Y에 대해서 라는 얘기고 3명의 X랑 대응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1대1이 아니지. 맞죠? 1대1 자체가 깨집니다. 리을 탈락, 미음 탈락, 기억 탈락. 그럼 이제 답은 니은과 디귿과 비읍에서 나오는데 문제를 잘 봐. 1대1 함수냐 1대1 대응이냐를 구분짓는 지금 같은 문제는 반드시 뭘 잘 봐야 되냐면 공역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공역 뭐래요? 공역. 실수 전체라고 하고 있지? 맞지? 그러면 실수 전체의 집합인 공역이 대응에 전부 다 참여하는 녀석을 골라야 1대1 대응이고 1대1인 거는 맞는데 공역 실수 전체 중에서 대응에 참여하지 않는 녀석이 있다면 그거는 1대1 함수이기만 하고 그때 누구를 잘 보면 디귿을 잘 보면 누가 보여? X축이 이렇게 돼 있지. 이 표현은요 X축과 절대로 안 맞는다는 얘기야.
만난다면 분명히 만난 걸 보여줬겠지. 맞죠? 그래서 디귿은 어떻다? 음수 쪽에 있는 공역들은 대응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즉 1대1인 거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근데 얘는요. 모든 y 값들이 대응에 참여하고 있잖아. 얘는요. 모든 y 값들이 대응에 참여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인 것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니은과 디귿과 비읍입니다. 1대1 대응인 걸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니은과 비읍만 답이에요. 알았죠? 알았죠? 이게 뭐야? 그 답은 뭐야? 오, 개수네. 다음 몇 번? 507번. 자, 서윤아, 문. 1대1 함수가 쉬워 또는 1대1 대응.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가 쉬운 함수야? 항등 함수가 쉬운 함수야? 상수 함수가 쉬운 함수야? 어떤 함수가 제일 쉬운 함수야? 어? 안들 뭐? 항등 함수가 제일 쉽죠. 왜? 너 왜 자꾸 콧방귀야? 상수 함수는 항상 똑같은 게 나오긴 해. 근데 그게 뭔지는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 근데 항등 함수는 y좌표가 바뀌긴 하지만 x를 넣으면 x가 나오는, 1 넣으면 1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는 함수잖아. 맞지? 항등 함수가 훨씬 심플하죠. 그래서 이 505번 같은, 아닌데 507번 507번 같은 문제를 볼 때는요, 심플한 함수에서부터 출발을 해주세요.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 가는 세 함수 짜짜짠, 뭐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f가 1대1 대응, g가 항등함수, h가 상수함수. 그때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f-1과 g1과 h0이 같다. 자, 이때 힌트는 뭐라고?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항등함수입니다. 무조건 자기 자신 나오거든. 상수함수는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뭔지는 몰라. 그래서 한번 보여줘야 그 다음부터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항상 1이 나오는구나 하면 되겠지, H는. 알았죠? 그 다음에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내가 직접 만드는 건데 마이너스 1 넣었더니 1 나오네? 그럼 나머지 것들은 0은 1로 가면 안 돼. 1도 1로 가면 안 돼. 그래야 1대1이지. 맞지? 그럼 두 번째. 자, 마이너스는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그럼 이제 얘네 둘은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렇지? y값들. 어떻게 들어가야 성립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0이어야 성립하지. 끝. 그렇게 찾아가면 되겠다. 지혜 됐지? 예? 됐니? 네. 그래서 문제에서 뭐다? G1, G-1, H-1의 값을 구해주세요. 답은 생략할게요. 509번 갑시다. 그래서 1대1 대응 1대1 함수 볼 때는 이 그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알았죠? 몇 번에서도 509번에서도 만나게 될 거예요. 좀 지워도 돼? 자리 차지를 좀 할 것 같아서. 지워도 돼? 소지 지워도 돼? 둘이 좀 포인트로 갈게. 둘이 수학사 처음이니까. 가자! 509번. 어때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에 대하여 첫 번째 1대1 대응, 두 번째 항등 함수, 세 번째 상수 함수의 개수를 찾아가 볼 건데 하나 더 할 거야. 그냥 함수까지. 자, 간다.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의 개수. 참고로 1대1 함수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는데 그거는 문제에 따라서 다른 거지 1대1 대응이냐 함수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자, 함께 가면 되고요. 세 번째 뭐지? 항등함수. 네 번째 상수함수. 가자. 첫 번째 함수. 함수의 개수 몇 개예요? 색깔 바꾸자 이거. 함수의 개수 몇 개예요? 함수의 개수 몇 개예요? 가연씨?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3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다 계산해주면 된다, 그치? 함수의 개수는 함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고, 함수를 만드는 방법의 수에서 함수의 정의가 대응이라고 했으니 각각의 원소들을 대응시키는 방법의 수가 곧 함수의 개수가 될 거야. 1이 갈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개야, 가연아? 3개. 1, 2, 3 중 아무 데나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이 2로 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3개. 왜? 그냥 함수는 한 군데로 몰려도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면 지금처럼 그렇지. 각각의 원성이 정역의 원소가 몇 가지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3가지, 3가지, 3가지. 27. 자, 두 번째. 그럼 이번엔 1대1 대응으로 가보자. 한 번 더. 1이 갈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1은 3가지. 그런데 만약에 1이 2로 갔다고 2가 갈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그렇지. 왜? 1이 간 2로는 더 이상 가면 안 되거든. 남아있는 원소 빈자리 중 하나 찾아가야 되고 3이 갈 수 있는 경우 3이 갈 수 있는 경우에서도 그래서 몇 가지? 남아있는 한 가지. 하나씩 하나씩 줄여주면 됩니다. 맞죠? 됐죠? 다음 세 번째. 이번에 몇 번? 항등함수. 항등함수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1이 갈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밖에 없어, 가연아? 아니죠. 하나죠. 항등이거든, 항등. 상수를 잘못 봤지? 항등함수거든. 1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2는 3은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항등함수의 개수는 무조건 1이거나 안 되거나. 알았죠? 안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이럴 때 안 되잖아. 맞지? 다음. 상수함수. 1이 갈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나오다 가면 돼. 근데 2가 갈 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 왜? 1이 어디로 갈지를 정하면 나머지는 따라가야지. 그게 상수함수잖아. 맞죠? 아니면 보통 이렇게 하죠. 뭐 1, 2, 3을 묶어가지고 자, 우리 묶어서 한 방에 움직이자. 어디로 갈 거야? 1로 갈래? 2로 갈래? 3으로 갈래? 세 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각각의 정역의 원소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푸는 걸 좋아해서 항상 풀이는 일정하게 가는 걸 좋아해서 나는 이렇게 갈 거예요. 알았죠? 됐죠? 답은 뭐야? 답은 6, 1, 3 이거 지금 뭐 하래? 더하네? 다음 10. 쉽죠? 됐죠? 예. 자, 왜? 너 오늘 콧방귀 쩐다 너. 자, 그러면 이번엔 당신들이 풀어봐요. 하나 더. 조금 어려운 거 갈 거야. 자, 콧방귀. 네가 골라봐. 512번 풀래? 13번 풀래? 네가 고른 걸로 풀 거야. 12 풀래? 13 풀래? 12냐 13이냐 둘 중에 뭐 풀래? 13 풀자. 그래. 513번 하나 더 풀어봐. 나이도 조금 높을 거예요. 대답이 왜 이래? 갈게. x 마이너스 3, 0, 3. 자, 그 다음에 x에서 x로 가는 함수. 자, 이게 뭔 말이야? 그래프적인 의미로는 배운 사람들이 있을걸. 이거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무슨 함수? y축 대칭함수, 우함수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알았죠? 지금 그래프 얘기는 아니라서 그건 빼고. 자, 어쨌든 그거는 그때 나오면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건 아니고 x를 넣었을 때랑 뭘 넣었을 때랑 x랑 반대인 놈을 넣었을 때 같은 값 나오세요. 맞죠? 가자. 그럼 함수의 개수를 찾아보고 싶어. 마이너스 3과 0과 3이 있어요. 마이너스 3과 0과 3이 있어요. 자, 마이너스 3에 갈 수 있는 곳은 몇 가지 경우의 수? 1대는 아니지 이거.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서준아?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아무나 가도 되잖아. 맞지? 그런데 만약에 얘가 어디로 갔다? 여기로 갔다면 그놈과 부호가 반대인 얘는 몇 가지 방법이 있겠어? 무조건 한 가지 방법이 있겠지. 알았음? 얘가 0으로 왔다고 해도 얘는 같은 곳으로, 얘가 3으로 왔다고 해도 얘는 같은 곳으로 가줘야지. 맞죠? 그래서 얘가 갈 수 있는 방법에서는 한 가지. 그런데 누구는 F형 0은 어디에 갈 수 있어? F형은 F형. 뭐야? 그냥 무조건 같네? 그 말은 아무데나 가셔도 됩니다. 따라서 0이 갈 수 있는 경우에는 몇 가지? 아무데나 3가지. 되었죠? 그래서 답은 뭐야? 3, 3, 1 곱해서 9가지. 어때요? 정말 쉽죠? 됐나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어디? 유형 7번 갈게요.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설명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좀 올릴까? 자, 유형 7번 이름이 뭐라 돼 있어? 창환아. 네, 책도 안 피고 있었지 너. 유형 7번 센. 내가 할게 그냥.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됐다 중요하니까 별표 아까 쳐놨지? 별표 한 3개 박아놔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지금 센 같은 문제집, RPM 같은 문제집들은 사실 유형 하나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두껍고 유형을 세부적으로 쪼갠다 하는 형태의 문제들은 이거 유형 3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죠? 자, 첫 번째 어떤 유형이 있냐면 문제를 잘 봐. 어디를 보냐면 X의 범위를 잘 보세요. X의 범위를 보면 어떤 A보다 작은 곳과 작은 곳과 큰 곳으로 나뉘는 함수가 있어요. 몇 번이야? 몇 번이야? 뒤에 몇 번에 그런 문제가 있어? 502번. 그리고 하나 504번도 마찬가지. 왜? 절대값 풀려면 x가 3보다 클 때 작을 때 우리가 직접 쪼갤 거 아니야. 맞죠? 502번과 504번은 이 유형입니다. 알았음. 두 번째.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정역의 범위가 AB의 사입 범위, 공역의 범위도 PQ의 사입 범위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함수가 있어. 몇 번이야? 서준아. 몇 번에 있어? 그렇지. 그 다음 마지막은 X의 범위가 K보다 크다 작다가 중요한 건 아니야. 크다 작다 중 한 군데로만. Y도 K랑 K 똑같을 수도 있고 L 다를 수도 있어. 둘 다 3보다일 수도 있고 2보다 3보다일 수도 있어. 어쨌든 크다든 작다는 한쪽으로만 가서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몇 번에 있어? 503번에 있죠. 그 3개의 유형은 다 다른 문제입니다. 알았죠? 자, 그때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세요라고 하는데 501번 아니지 502번이나 4번에 해당하는 이 첫 번째 유형의 문제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이 한쪽 편은 줘요. 한쪽 편은 주고 나서 반대편을 골라보세요라고 하는데 자 요렇게 가면은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죠. 왜? 어떤 하나의 y 너무 비스하게 해놨구나. 어떤 하나의 y에 대해서 두 개의 x와 만나고 있으면 안 되잖아. 맞죠? 탈락. 이렇게 생긴 건 아무리 높이 올라가더라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치? 자, 이거 창원아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에요. 맞죠? 맞죠? 아니죠?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요. 맞죠? 왜요? 왜요? 그렇지. 여기에 있는 누구는 공역이야, 정역이야? 공역은 대응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즉 1대1 함수인 것은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다? 그렇지. 어떻게? 요렇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포인트는 뭐다?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고 얘가 감소하면 얘도 감소하고 1차 1차라면 기울기의 부호가 같고
2차라면 뭐 중간 감소가 같고 라고 하면 됩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면 안 된다? 끊어지면 안 된다. 즉 뭐다? 이 함수에 a를 넣거나 이 함수에 a를 넣거나 같아지면 됩니다. 그걸로 설명해요. 두 가지. 뭐? 증가 감소 맞추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다? a를 여기다 넣어도 a를 여기다 넣어도 같은 값이 나오세요. 알았나요? 됐나? 자, 두 번째 얘는 뭐다? 자, 가보자. 왜 이렇게 안 붙어? 이거 봐야지. 자, 얘로 가야지. 자, 함수 아니야? 함수 아니야? 여보세요?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 아니죠? 왜 함수가 아니야? 다현아? 어디 있어요? 요거보다? 그렇지. 뭔지 알겠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정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주어져 있는 공역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막대기를 이렇게 두긴 했지만 실제로 요만큼만 봐야지. 네오박스 안쪽만. 여기만 바라보면 이만큼의 저기 역시 대응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이거는 함수 아니야, 창원아. 휘어졌구나, 칠판이. 함수 아니야. 이번엔 맞죠? 잘라주면 이거고 모든 정역대 대응에 참여했잖아. 맞지? 근데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니야? Y 중에서 빠진 녀석들이 있죠. 그러면 결국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려면 방법은 뭐다? 가득 다 채워주기 위해서는 방법은 뭐다? 이쪽 대각선 아니면 이쪽 대각선 밖에 없겠다. 맞니? 응? 맞죠? 그러면 파란색이다 만약에. 그럼 파란색은 어떻게 풀면 되는데? 요거 X좌표 A일 때 Y좌표 Q인 거 너네가 읽어야 돼. A, Q 얘는 몇 콤마 몇? B, P 맞니? 다음 만약에 빨간색이 답이다 라고 하면은 뭐야? A, P, 뭐? A, P 그리고 B, Q를 지납니다 라고 하는 직선을 구해주면 되겠죠. 맞죠? 다음 세 번째. 이런 형태는 어떻게 해야 돼? 1대1 대응이려면.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보이니? 잘랐을 때 이만큼 비잖아. 함수 아니죠? 1대1 대응이야. 함수는 맞지? 1대1 대응이 아니야. 왜요? 이만큼의 공역이 또 비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겠어? 그렇지. 요 점을 반드시 지나줘야 돼. 근데 요런 문제들은 비율이 한 40% 정도로 2차가 섞여 나올 수 있지만 얘는 100% 2차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점을 지나는데 그래프가 내가 이렇게 그려놓을 거야. 그럼 이 점만 지나면 돼? 안 돼? 안 돼. 이 점을 지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얘가 아니라 얘입니다로 만들어 주려야 돼. 즉 K, L이라는 점을 지납니다가 끝이 아니라 K, L을 지나는 2차 함수 중에서 얘가 아니라 얘예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 뭐 비교해 줘야 돼?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얘만 2차가 나온다? 아닙니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2차가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설명할게요. 셋 다 2차 함수꼴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줘야 되는 요소가 바로 뭐다? 축의 위치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K라는 놈은 주어져 있겠지. 그 놈보다 오른쪽에 있는 축은 안 돼. 다시 이 축보다 왼쪽에 있는 K는 고르면 안 돼. K가 미지수라면. 얘도 마찬가지야. 반드시
K는 이 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놈을 골라주셔야 돼요. 또는 XK가 주어져 있고 2차 함수의 축이 미지수라면 그 미지수는 K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안 되고 K보다 작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알았죠? 알았죠? 잠깐 쉬었다가 문제로 한번 풀어보자. 왜 이렇게 안 붙어? Like you. 몇 번을 푸시냐면 501번, 2번, 3번을 풀어보세요. 3개입니다. 501번, 2번, 3번 3개요. 501번 어떤 유형이에요? 501번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1부터 13까지 사이범위. 그러면 이건 대각선 만들어 주세요인데 fx가 어떻게 돼 있어? 1차 함수 ax 플러스 b, a는 양수. 기울기 양수인 1차 함수. 답은 뭐밖에 없겠네? 이거밖에 없을 거고. 그때 x좌표가 마이너스 3과 3이고 1과 13이니까 x좌표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y좌표 1인 거, x좌표가 3일 때 13인 거. 이렇게 해서 두 개 가지고 a, b 찾으면 끝나겠다. 그치? 서류 되지? 두 번째 502번. 502번은요. 문제를 잘 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x 플러스 4냐? 2x 플러스 a냐? 보통은 그래서 x의 개수에도 a를 보통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a는 양수 이런 식으로 가라고. 왜 양수? 얘가 기울기 양수니까 증가. 그럼 얘도 기울기 양수 증가. 그렇게 해서 보통 많이 물어보는데 얘는 이제 기본 단계라서 너희들한테 그것까지는 안 물어보는 것 같아. 그거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이 뭐겠어? 2를 넣었을 때의 값과 2를 넣었을 때의 값이 같다. 뭐 비교하는 거? 요 y좌표랑 요 y좌표 비교하는 거. 맞죠? 그때 애들이 꼭 질문하는 애들이 한 명씩 생겨요. 여기는 6 넣어. 근데 여기에 2 넣어서 4 플러스 a가 같다라고 할 때 답은 2인데 선생님 2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2 넣어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 함수 fx의 전체 함수를 봤을 때고 지금 우리는 이 함수만 보잖아. 뭐? 오른쪽에 있는 범위, 왼쪽에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도록? 이 점을 지나는 게 포인트거든. 전체 함수를 보면 비어있지만 그냥 이 함수를 가지고 보면 이 점 지나는 거 맞잖아. 맞죠? 그래서 2를 넣었을 때 얘랑 똑같은 6이 나오도록 하면은 중간에 비워두더라도 2,6에서 연결되도록. 이거다,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몇 번이야? 503번.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디? 오른쪽 위를 바라보라는 얘기고 그럼 이 참수가 어떻게 되시오? 요 점을 지나시오. 이 점이 뭔데? 3,2. 그래서 집어넣어주면은 y좌표 2는 9-6 플러스 a. 그래서 a가 됐다 쉽게 나오죠. 그래서 답은 a는 마이너스 1이야. 답은 a는 아니구나. F4는 뭐 다시 넣어주면 되니까. 어쨌든 a는 마이너스 1이야. 맞죠? 그때 여기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잘 안 하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함수를 완성시켜놔. 그 여기를 보통 k, k로 줘요. 그때 k를 집어넣어서 k는 뭐 k 제곱에 어쩌고 저쩌고다. 그 이항식해서 풀게 되면 k가 2개가 나오지. 맞지? 그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되도록 결정을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축의 위치 결정해주는 거. 그걸 가지고 원래 이 축보다 k가 더 커요. 그런 k를 골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은 쌤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유독 좀 다 쉬워가지고 뭐 그런 유형의 문제들은 없습니다. 알았죠? 근데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쌤에 없다? 아니야. 뒤에 있을 거야 분명히. C단계에 있든지 다음 유형에 있습니다. 바로 다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알았죠? 자, 오늘 어디로 더 넘어가냐면 유형 10번 쪽으로 갑니다. 오늘 무슨 일이야? 목요일이지. 진도가 살짝 빠른 것 같긴 한데 일단 가보자. 자, 오늘 여기까지는 최소한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가자. 합성함수. 오늘 역함수까지 할 수 있겠다.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합성이 뭐야? 서준아. 합성이 뭐야? 합성이. 합성이 뭐야? 합성이 뭐야? 합친 거. 2개 이상을 합친 거. 합쳐서 뭐 만드는데? 하나 만들잖아. 합성함수도 뭐예요? 2개 이상의 함수를 합쳐 놓은 거예요. 자, 갑니다.
여기 x라는 집합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고요. y에서 z로 가는 함수 g가 있어요. f라는 함수는 여기 있는 원소 스몰 x에 의해서 집어넣었을 때 스몰 y가 나오고 있었을 거야. 스몰 y를 g라는 함수에 넣어서 얘가 나왔을 거야. 그때 이 y가 뭐야? 어디에 뭘 넣었어? f라는 함수에 뭘 넣었어? x를 넣어서 만들었거든. 그럼 이 z라는 원소는 어떻게 만든 거야? 이 z g라는 함수에 y를 넣었거든. 근데 y가 방금 뭐라 그랬어? fx라고 했거든. 그래서 z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하자? g 안에 fx를 넣자. 이게 이제 합성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 계산하는 순서는 뭐다? x를 f에 넣고 그 나온 fx라는 값을 g에 다시 넣으세요라는 표현이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합성함수인데, 합성함수는 사실 이거는 그냥 f 따로 g 따로 보자고, 합성함수는 합쳐서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만드는 녀석을 하나의 함수로 바라볼 거야. 그때 기호를 여기에서 g랑 f만 그대로 따와서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는, 이게 바로 합성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 합성함수에다 뭐 넣자? x를 넣자. 그럼 뭐가 나온다? z가 나온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이름은 뭐다? g 합성 f가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 먼저 연산하는 함수가 누구야? f였지. x를 f에 넣지. 그 다음에 나온 걸 g에 다시 넣지. 먼저 연산하는 함수는 f입니다. f가 어디로 갔어요? 오른쪽. 뒤로 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먼저 연산하는 함수입니다. 서준 씨 알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희들 한번 풀어봐. 눈으로도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뭐 쓰려고 하지 말고, fx는 x 플러스 1입니다. gx는 x제곱이에요. f 합성 g에다가 1을 넣어보세요. 1 좀 그러나? 1 넣자. 두 번째, g 합성 f에다가 1 넣어보세요. 자, 10초. 19, 8, 7, 6, 5, 4, 3, 1, 땡. 자, 얘 뭐 나와? 1 넣었어? 어디에 넣었어? g에 넣었어? f에 넣었어? 창원아? 롱? 1 어디에 넣었어? g에 넣었어? f에 넣었어? g에 넣었어요. 뭐 나와요? 그거를 다시 한번 f에 넣어봐. 뭐 나와? 자, 두 번째, 1을 f에다 넣어보세요. 소윤아, 뭐 나와? 2 넣었어요. 어디에다가? g에다 넣었어요. 뭐 나와? 그렇지. 그 둘이 같아 달라? 다르죠. 자, 만약에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f 합성 g로 합성을 했을 때나 g 합성 f로 합성을 했을 때나 똑같다면은 같은 값이 나왔겠지. 똑같이 1 넣었으니까. 근데 다르게 나왔지. 그 말은 뭐다? 무조건 다르다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교환 법칙을 쓰면 안 된다.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럼 교환 법칙 나왔네. 뭐도 나와야지? 결합 법칙 나와야지. 그리고 분배 법칙은 없습니다. 연산 기호가 2개가 필요한데 합성 기호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합 법칙. 앞에 것끼리 먼저 합성을 하는 거나 뒤에 것끼리 먼저 합성을 하는 거나 둘이 뭐하다? 동일하다.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묶인 함수를 이렇게 묶어서 풀기도 하고, 이렇게 묶이는 거를 얘로 바꿔서 풀기도 할 거예요. 알았나요? 괄호는 바꿔도 돼. 합성 기호를 가지고 앞뒤를 바꾸면 안 되고. 알았죠? 알았죠? 끝. 합성함수는 이게 다야. 그럼 너희들이 벌써 값 정도는 구할 줄 알지? 그냥 이 1을 어디다 넣으셈? 뒤에다 넣으셈. 나온 놈을 어디다 넣으셈? f에다 넣으셈. 할 줄 알지? 값에 대한 얘기는 풀 줄 아니까 이제 뭐만 하면 끝난다? 그래프 얘기했는데,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사실 교육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혹시 쌤에 있더라도 나는 뺄 겁니다. 알았죠?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방학 때는 뺄 거예요. 여름 방학 때 할 거야. 한다면. 알았음? 알았음? 있나? 근데? 아씨, 있네. 할까 말까? 하고 싶어? 왜? 해봤어? 아, 그래서 싫어? 그럼 해야지. 몰라, 봐서.
나는 사실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려서 푸는 풀이를 굉장히 극혐하거든. 근데 하기는 해야 돼. 왜냐면 다른 지역에서 서울에서 가르칠 때는 솔직히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푸세요라는 문제가 한 10개 학교를 다루면 한 2개 학교 나올까 말까였다. 근데 이 지역에서는 작년에 5개인가 6개 학교 나왔어. 여기는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기는 해. 뭐 그거는 일단 어쨌든 봐서 좀 시간 남거나 하면 하던가 할게요. 자, 두 번째 뭐 나와요? 식 할 줄 아니까 값 할 줄 아니까 식 해봐지.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이 두 함수를 가지고 이번에는 f 합성 g에 x라는 함수를 구해봐. g 합성 f라는 함수를 구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똑같아. 첫 번째 녀석은 f라는 함수에다가 뭐 넣으세요? gx 맞지? 근데 gx가 뭐야? x제곱. 근데 f라는 함수는 뭐였어? 뭔가가 들어오면 1 더하세요라는 함수인데 x제곱이 들어왔네. 뭐 나오겠어? 맞죠? 두 번째 얘는 뭐야? g라는 함수 안에 f를 넣어주세요. fx가 뭔데요? x 플러스 1. 그럼 뭐야? g라는 함수는 x가 들어오면 그 놈을 제곱, 들어온 놈을 제곱하는 함수예요. x 플러스 1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둘은 다른 거지. 알았죠?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합성함수 됐다 싶죠? 역함수까지 섞이면 합성함수가 좀 복잡한 녀석이 나오는데 합성함수 하나만 가지고는 됐다 쉬워요. 그래서 문제 바로 한번 싸라락 풀어볼 거야. 여기도 있나? 그러면 좀 문제 많이 풀어볼까? 쉬운 것들이야. 금방 할 거고 풀이 다 안 할 겁니다. 510 4번 풀어봐. 안 하고 싶었는데 저건. 두 번째부터가 진짜예요. 518번. 521번. 528번 두 개 다. 자, 3개, 4개 푸세요. 실제로는 5개다. 528번이 두 문제라서. 자, 이번에는 몇 번? 514번으로 가볼까요? 얘는 안 해도 되겠지. 그치? 그냥 넣고 나온 놈을 또 넣고. 맞죠? 그렇지. 안 해도 되겠지? 안 해도 되겠지? 자, 간다. 그럼 518번으로 가볼까? 518번은요.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F합성주랑 G합성 F는 다르다? 아니라 그랬어. 교환 법칙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지 무조건 다릅니다라는 표현으로 저기 지금 등호가 요거 뭐라 해야 돼 이거? 요기요가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알았죠? 무조건 다르다가 아니라 교환 법칙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쓰면 안 될 뿐이라는 거는 같아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518번은 뭐 해주세요? 에이씨 518번은 뭐 해주세요? 같도록 만들어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fx가 ax 플러스 1이라고 하고 g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그때 f합성g랑 g합성 f가 똑같대. 그럼 뭐야? 각각의 함수를 뭐 해주세요? 구해주세요라는 표현입니다. 맞죠? 그래서 f합성g랑 g합성 f 각각 구해보도록 하자. f합성g부터 구해도록 할게요. f합성g 뭐예요? f라는 함수 뭐야? x가 들어오면 그 녀석을 a배를 하고 1 더하는 함수에다가 g가 들어왔어. g가 뭐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ax에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1이 됐습니다. 두 번째 g합성 f 가보도록 하자. 점점 g가 귀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g합성 f 가보도록 하자. g라는 함수는 뭐예요? 어떤 놈이 들어오면 그 녀석을 부호를 바꾼 다음에 2를 빼는 함수였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f가 들어왔어요. ax 플러스 1을 집어넣고 나서 전개를 해보도록 하자. 뭐 나와?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3 나옵니다. 그럼 둘이 같아지면 되는데 1차는 이미 같아져 있으니 누구끼리 같아지면 되겠네? 상수항끼리 같아지면 되겠네. a는 얼마예요? 2. 어우 숨차. 됐죠? 오케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답 뭐야? a 구하는 거냐? 2. 답은 2번.
521번 풀이 필요한 사람. 서지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5일 안 해도 되겠어? 요거 21번 지 안 해도 돼? 오케이. 528번으로 바로 갈게요. 자, 갑니다. 528번은 사실 지금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좀 풀이를 들었으면 좋겠어. 자, 다 거기 들어봐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풀이가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풀고 있어. 갑니다. 528번 fx 3x-2 gx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간다. 그때 1번 f에다가 h를 합성했더니 g가 나오는데 그럼 이제 애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f라는 함수는 몇 차 함수? 1차 함수. g라는 함수도 몇 차 함수? 1차 함수. 그래서 합성이 조금 익숙해지면 더 무서워져요. hx라는 함수는 뭐여야 할까? 본인의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1차 함수 안에 1차 함수가 들어가야 1차 함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가나? hx를 이렇게 두고 풀기 시작합니다. 뭐요? ax 플러스 b. 그래서 f 안에 집어넣어요. 왜? 아까 앞에서 이렇게 풀었거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는 a와 b를 찾으러 갑니다. 이렇게 푼 사람 손 있을걸? 다 틀렸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풀이. 왜? 누가 hx가 다항함수라 그랬어? 다항함수라면 맞아. 근데 다항함수라고 누가 그랬어요? 1차 합성 1차 아니에요? 맞는데 다항함수 말고 너네들이 아는 함수 있어?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항함수만 들어간다고 얘기한 적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요만큼의 범위의 함수만 가지고도 이것뿐일 거야 라고 가정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혹시 아니? 나중에 배우는 다른 함수 중에 이걸 만족하는 또 다른 함수가 또 있을지?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푸는데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f가 3배하고 2배는 함수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왔다? hx가 들어온 것 뿐이야. 이게 훨씬 쉬워요. 심지어. 알았죠? 그래서 넘어가고 3 나눠서 hx가 나왔더니 1차 함수가 맞기는 하다. 그치?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푸셔야 정답입니다. 절대로 1차 함수라고 하지 마세요. 왜? 틀렸어? 맞는데? 제 맞지? 자, 두 번째 2번 K합성 F는 G다. 이건 뭐야? K라는 어떤 함수 안에 F라는 1차 함수가 들어갔을 때 G가 나온다. 그럼 K도 1차 함수. 하지 말라 그랬어. 알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푼대요, 선생? 얘도 똑같아. fx라는 함수 알고 있잖아. 그 녀석을 K 안에 넣습니다. K 안에 그냥 넣어. 시끄러. 그게 뭐야? 그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수학 상에서도 그렇게 풀어왔지만 수학 하 이후, 수학 하를 포함하는 그 이후에서는 함수 안에 식이 들어가면 뭐 해주세요? 치환을 하세요, 반드시. 그래서 x는 뭔데? 3분의 1 t 플러스 3분의 2. 그래서 좌변은 k 안에 x 아니죠, t가 들어가요.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배. 이렇게 가주셔서 정리해야 답입니다. 물론 지금은 나는 뭘 구했어? KT로 구했고 답을 쓸 때는 뭐 하면 되겠네? 이걸로 다시 바꾸는 게 아니라 문자만 바꿔서 써주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1이 나와요. 어때요? 정말 쉽죠? 이렇게 푸는 게 모범 답안입니다. 알았지? 어떤 함수 안에 식이 들어갈 때 뭐 하자? 치환하자. 그리고 이런 함수 그대로 진행하고, 그냥 함수라고 할 때는 절대로 내가 차수를 가정을 해서 다항함수일 거라는 가정하에 차수가 1차겠지, 2차겠지 예측을 통해서 푸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오늘 마지막 한 문제 풀고 마칠게요. 숙제는
537번까지입니다. 알았죠? 몇 번을 푸시냐면 재미없는데 531번 하나 푸세요. 다 풀었니? 미안. 뭐 임마? 뭐예요? 주식을 왜 저러지? 미쳤네 쟤. 덤비냐 나랑 다툴래? 어이씨 후드를 패버릴라. 뭐? (531번) 이거 뭐 하래? 자, 저기 지혜랑 서준이랑 잘 들어놔. 100%는 아니지만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이거 n번 합성하세요라는 표현이야. 지금 문제에 f1승은 1이라고 돼 있지? 아니 뭐래? f1승은 f라고 돼 있지? 근데 fn승을 n 플러스 1승은 뭐라? f 안에다가 바뀌냐? 아니냐? 아닐 텐데. f 안에다가 fn승을 합성하래. 이게 뭔 소리야? 여태까지 그 전에 구해왔던 놈에다가 f를 한 번 더 합성하는 게 지수에 1 더하는 거라고 하고 있잖아. 지수에 1 더하는 게 f를 합성하는 편이에요. 맞죠? 그러면 지금 이 f 2020승은 뭐야? f 안에 f 안에 f 안에 f 안에 합성을 2020번 한 다음에 거기다 1 넣으래. 이게 말이 되니?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푼다? 규칙성 찾기. 자, 그래서 뭐야? 함수를 구해서 1을 넣는 게 아니라 1을 먼저 넣어줍니다. 1승을 구해요. F1이에요. 얼마예요? 3이요. 2승을 구해줍니다. 이 말은 뭐야? 자, 원래는 안 써도 되는데 얘가 지금 F 안에 F1을 넣으라는 얘기고 방금 F1이 구해놨잖아. 그럼 그 3을 다시 F에 넣어 세우지. 뭐야? 2요. 그러면 F3승에는 뭐겠어? 방금 나온 2를 또 넣으세요. 뭐 나와요? 1이야. 그럼 1을 넣고 나니까 그 다음엔 어때? 또 F4승을 넣어볼까? 그럼 뭐야? 방금 나온 1을 다시 넣는 거니까 뭐 나와? 3. 값이 3, 2, 1, 3, 2, 1, 3, 2, 1 반복된다. 그치? 그럼 뭐예요? 3개마다 항상 반복되니까 2020을 뭐로 나눠주셈? 3으로 나눠주셈. 나머지는 얼마예요? 3, 6은 18, 3, 7, 21, 3, 3, 9, 4은 나머지 1이네. 그럼 뭐야? F1승이랑 똑같은 거라서 첫 번째 거 3이랑 같아집니다. 대현이? 다음!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예요? 2를 넣어줘요. 2 넣어주면 뭐 나와요? 1 나와요. 2승에 2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방금 나온 1을 다시 넣어주세요. 뭐 나와요? 3이요. 그 다음에 3승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럼 뭐 나와요? 방금 나온 3을 넣어주면 답은 2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또 똑같은 값 반복할 거예요. 또 몇 개마다 반복되네? 3개마다 반복되네. 그래서 여기서도 뭐 한다? 3으로 나누고 나머지를 구한다. 방금 1이었으니까 이겠지 뭐. 그럼 얘는 뭐야? F2승이랑 같아지는 거고. 2승이랑 같아지니까 뭐예요? 어디 갔어? 얘도 3이네. 둘이 빼. 답은 빵. 어때요? 정말 쉽죠? 됐나요? 여기까지 하세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